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AI 버블론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는 부분이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 그리고 국내 시장의 하락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오다 보니 적은 금액으로도 조금은 민감한 하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상승에 대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축소와 함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전략과 좋은 종목 한번 드릴 테니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헤지펀드가 엔비디아를 매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AI 버블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2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9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43%까지 시장이 예상하는 부분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시장은 12월에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의 시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금리 인상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어렵죠. 물가라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 고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낮아지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연준 의원들은 지금의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확실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 못했죠.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결로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치는 있죠. 추정치를 봤을 때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영향으로 고용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은 하락 쪽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속도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에 대한 노이즈는 단순한 노이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AI 버블론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D램 가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재고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쁘게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실적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게 된다면 AI 버블론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없어질 것이고 플러스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분히 12월 동결과 관련된 부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구간은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지수의 전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삼아서 매수 전략을 저는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했던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나서 추세가 좀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되면은 정말 좋은 환경이었겠지만 환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상승 자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 매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만큼 장중의 변동성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보고 대응하려는 관망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뿐이지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단기간에 반등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저는
저는 지금의 하락 구간을 매수 전략으로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 5천억 이상의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80조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상승에 대한 시그널, 신호만 나오게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충분한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당연히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여행과 관련해서 호텔과 관련된 종목 서부 T&D 오늘도 상승 자리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GS P&L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과 관련해서 오늘 좋은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엔터주들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시를 해드렸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SM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상승 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남아있고 현재 수익권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이 부분 낙폭과대에 관련해서 저가 매수가 지금 시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 전략들 오늘 한번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죠.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지금 입장해 주시면 실시간에 대한 대응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인 만큼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들어와 계시면 방송뿐만이 아니고 실시간으로도 제가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입장해 주셔서 좋은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속에서 확실하게 수익 나올 수 있는 전략과 종목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저와 함께 좋은 수익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시장 대응하는 방법 전문가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장 이슈 그리고 섹터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실시간 섹터 상황입니다. 여행 레저 관련주들 그리고 리튬 섹터, 남북 경협 섹터들 현재 상승 중입니다. 이 일본이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중국이 한일령에 준하는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에 이 반사이익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현재 어제에 이어서 여행 그리고 호텔, 면세점 관련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랑풍선 14%대 상승하고 있고요. GS P&L도 9%대,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신세계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리튬 섹터도 강세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내년에 이 리튬 수요가 30%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됐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리튬 섹터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남북 경협 관련주도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남북 회담을 제안을 하게 되면서 남북 경협주에 현재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이슈를 통해서도 공부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슈 그리고 종목들 주목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 공부해봐야 하는 이슈들, 종목들 뭘까요? 네, 바로 세 가지 섹터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맞춰서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섹터, 반도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행 레저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간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도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상승 구간이 나왔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었죠. 3분기 실적을 이끌었었던 섹터는 단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내용 어제 좀 나왔는데요. 반도체 증산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니죠.
자, SK는 최태원 회장도 600조를 투입을 해서 SK 초대형 AI 반도체 승부수를 한번 보겠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 이렇게 투자를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D램 가격이 6개월 안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그럼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만드는 대로 모두 다 팔려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어제의 내용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러한 투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AI에 대한 버블론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실적을 동반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도 과감하게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상승 슈팅 구간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하지만 흔들리는 구간,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적절하게 매수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유니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지난주 화요일 딱 일주일 전에 제가 매수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유니셈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반등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고 관련해서 횡보 자리가 나왔는데 충분히 상승을 가져갈 만한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적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에도 저는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엔 제가 제시해드린 자리에서 단기간에 상승 자리 충분히 나왔죠. 물론 상승 자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대응하기는 조금은 어려웠겠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 전략대로 한번 진입을 해보셨다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만 하더라도 12%가 넘는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60일선의 지지선 라인, 추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이 과정, 그렇다고 한다면 하락이 크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 단기간에 슈팅 구간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확보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유니셈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유효하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소폭이지만 조정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을 취하되 단기간에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수익을 좀 가져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시간에 대한 대응 좀 어렵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언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러한 부분 제가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셈과 마찬가지로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61선 라인에서 확실하게 지지선 자리 잡았고 지난주 화요일 딱 일주일 전에도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테스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20%가 넘는 상승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어제 12%나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고가 라인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구간에서는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늘려가셔야 되는 구간이고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속에서 눌리는 구간에서는 매수 그리고 단기 슈팅 구간에서는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만큼 지금의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을 그리고 단기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선 두 종목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적 부담이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레이저 장비 쪽에서 워낙에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프리미엄이 좀
좀 가미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오테크닉스도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50%가 넘는 수익 구간을 가져간 종목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엔 지난주부터 반등 자리가 좀 강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구간 속에서 눌리는 구간은 이오테크닉스 적극적으로 매수 충분히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 전략을 취하되 조금은 길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이저 장비 쪽에서 확실한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실적 성장 사실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좀 달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반도체와 관련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관련돼 있는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 시장에 대한 하락이라고 봐야지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악재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죠. 이러한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반도체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실시간에 대한 대응도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반등 구간에서 수익 확보 저와 함께 해보시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이슈 종목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유니셈, 테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살펴봤고요. 이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속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 많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바로 여행 레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행 레저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님과 함께 여행 레저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국 그리고 일본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반사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어떤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좋은 모멘텀에 따라서 최근에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중국인들 이제 안 온다고 그야말로 날벼락 맞은 일본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를 지금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행객들이 국내 쪽으로 몰려올 수 있다라는 이슈가 어제부터 시장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 레저와 관련된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하기 조금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미리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제시를 해드렸던 서부 T&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히나 호텔 쪽 사업을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의 주요 거점의 핵심 브랜드의 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9월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이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주로 지금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의 입국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모멘텀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번 주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 당연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서 18%에 가까운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슈팅 구간이 나오면서 20%가 넘는 수익 구간 당연히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미리미리 시장 이슈에 맞춰서 대응을 해본다면 특히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를 해봤을 때 좋은 재료와 함께 강한 슈팅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목들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좋은 재료가 나오면 굉장히 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GSP&L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사업에 관련된 부분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11월 5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호텔 객실에 대한 점유율이 지금도 좋은데 확실하게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GSP&L 같은 경우에도 10%에 가까운 상승,
오늘 또 추가적인 슈팅 자리가 나오면서 GSPNL도 마찬가지로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상승이 나올 만한 재료,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 미리미리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대에서 거의 목표가를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에 도달한다면 수익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에서 수익을 확보하고 재매수 한번 잡아보신다면 또 한 번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제시를 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 외국인 카지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GKL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2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구간에서 또 한 번 레벨업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주들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카지노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GK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저점 구간에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실적 성장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두 종목 같은 경우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오늘 목표가 달성하면 수익을 확보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재매수 저와 함께 잡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GKL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으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 재매수에 대한 시점 잡아보시려면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관련돼 있는 부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행 레저와 관련된 종목 좋은 재료가 나온 만큼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두 번째 이슈 종목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행 레저 관련주들 살펴봤는데요. 서부 T&D 그리고 GSPNL, GKL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산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또 오늘 이 대통령이 UAE 방문하면서 이 방산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협력 기대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방산 어떤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방산 좀 요즘에 좀 눌렸다라고 보였는데 저희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방산과 관련해서는 섹터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눌리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관점으로는 지금 자리에 저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방비에 대한 확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서 국방비 확대에 대한 이슈로 좀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규모 무기 구매 계획에 방산주들 들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들썩거리다가 어제 눌리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왔죠.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일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방산주들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길게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개별적인 국방비 확대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중일과 관련된 갈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방산주들은 충분히 좋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들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하나시스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월 31일 날 금요일 생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월 31일에도 저는 제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 반등 자리가 빠르게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매수 자리를 제시를 해드렸고 사실 횡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 대한 말씀드린 대로 국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수주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방산주들도 사실 AI와 마찬가지로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수주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 방산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는 지금 시장이 좀 어렵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꾸준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을 가져간 종목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산 섹터 하나시스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전고점 라인의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면서 매수 전략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밸류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덜하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10월 31일 금요일 날 제가 매수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횡보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121선 라인의 지지선은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에 대한 반등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유효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충분히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하게 상승 구간, 지수의 상승 구간 속에서 순환매 당연히 방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가 확실하고 실적 성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가격으로 매수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로템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는 앞선 두 종목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분기 실적으로도 보여줬습니다. 좋은 실적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서 방산 쪽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 사업에 대한 성장도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현대로템도 지금의 가격은 저는 좋은 기회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121선 라인에서 지지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반등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으로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전고점 라인이 52주 최고가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방산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추가적인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좀 올해 상반기에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전략 업데이트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방산주들도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이슈 종목으로 방산주도 살펴봤습니다. 한화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반도체, 여행 레저,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이슈, 그리고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더욱더 자세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그리고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공략주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또 오픈 채팅방 함께하시면 전문가님께서 공략해드리는 종목까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보였고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방송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해 주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종목들, 좋은 종목들 당연히 제시를 해드렸죠. 자, 결과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좋은 상승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3분기 실적에서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를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도 나오는 종목들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눌리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 오늘 같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별적인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그 종목이 떨어지기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확실하게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락 구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리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최근에 제시를 해드렸던 10월 24일 날 제시를 해드렸던 비나텍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커패시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6월 AI 데이터 센터용 슈퍼커패시터에 대한 공급 계약을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근 반도체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용 슈퍼커패시터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적 성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나텍을 제시를 해드렸고 당연히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나텍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3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후에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나텍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리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좋은 매수기의 자리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속에서도의 눌리는 구간은 정말 좋은 재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나텍으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되는 자리. 자, 혹은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상승에 대한 모멘텀 유효하다.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한 만큼 매수 한번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KC텍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C텍 같은 경우는 11월 12일 날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자, 어제 기준으로는 6% 가까운 수익 구간에 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상회했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고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장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대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고가 라인에서 좀 제시를 해드려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자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매수 시점 계속해서 가져가 보셔야 되겠죠. 목표가를 도달했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전히 홀딩 전략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반도체 장비 쪽에서 확실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관련해서 매수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KC텍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셔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SNS텍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특히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BOE 수입 제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장비 쪽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유리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CMP 패드를 개발 중인데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좋은 성장 기대감, 거기에 유리기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좋은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26일 날 제시해드리고 40%가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눌리는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까지 내려왔는데요. 제가 처음 제시해드렸던 이 가격대, 제가 하이라이트로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까지 내려왔고 확실한 지지선 라인까지 내려온 만큼 지금의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재매수 혹은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 관점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에 40%가 넘는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확실하게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고 종목의 목표가 달성 혹은 목표가를 달성했지 못했지만 수익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구간은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될 3개의 종목 오늘 매수 전략 리뷰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모멘텀이 유효가 된다면 이렇게 누적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러한 종목들 생방송으로만 제시해드린 것이 아니죠.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기대가 되었었던 인텍플럭스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100%가 넘는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이 나오는 이 정확한 시점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고 제가 처음 제시해드렸던 가격과 거의 비슷한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텍플럭스와 관련해서 지금 자리에 한번 매수 진입을 해보시고 추가적인 전략은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한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과 함께 좋은 실시간에 대한 대응 지금 입장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지금 한번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시간에 대한 대응으로 수익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해 주시고 또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비나텍, KC텍 그리고 SNS텍까지 살펴봤고요. 또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해 주신 종목으로는 인텍플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이라이트 종목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생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미리미리 캐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상승률 탑5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뭔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리면 SL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조금은 떨어져 있죠.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구간에서 하락에 대한 민감도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꼭 한번 포트폴리오에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번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L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주요 고객사의 신차 출시에 따른 회복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 보신다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SL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릴 때 전략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 종목까지 가져올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면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SL입니다. 특히나 램프 쪽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3분기 매출은 9% 그리고 영업이익이 1%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25%의 관세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1%의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15%로 이제 관세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익에 대한 개선세가 4분기부터는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내년까지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낮아진 관세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멕시코와 인도에 대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독일의 프리미엄 OEM 대규모 램프가 이제 공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만큼 관련돼서 실적 성장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5.15배. PBR은 0.62배입니다. 나쁘게 말해서 SL이 지금 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익 성장은 확실하게 더 나오면서 PER은 4.7배, 5배 이하고 PBR은 여전히 1배 이하인 0.56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평가인 만큼 하방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오히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지금에 대한 저평가 논란은 어느 정도 없어질 것이고 주가 상승 구간에서 자동차 주들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신규 제품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34,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3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꼭 한번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바로 SL이었습니다. 매수가 34,800원 그리고 목표가 39,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명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함께 또 목표가까지 모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힌트 조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히든 종목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도 사실은 시장의 관심은 조금은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호텔 레저와 관련된 부분에서 호텔과 관련된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는데 좋은 모멘텀이 생기자마자 강하게 슈팅 구간이 나왔죠. 지금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실적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에 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국내 쪽에서도 해외 쪽에서도 모두 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 성장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로 들어가 보면 식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좀 덜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국내 제품에 대한 신제품, 최근에
최근에 나온 신제품에 대한 성장이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미국의 법인이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냉동김밥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해외 쪽에서 특히나 미국, 중국 모두 다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4분기의 최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관련돼 있는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7.5배, 조금 비싸다라고 볼 수 있지만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고요. 특히나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실적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PER이 10배 이하인 8.2배까지 낮아질 가능성.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꼭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식품과 관련해서 최근에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과 관련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꼭 한번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한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상승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삼양식품과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 자리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과 함께 내년에 대한 기대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슈팅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 종목이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13,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종목명과 목표가는 제가 오픈 채팅방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입장해 주셔서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